정말 단순하게 제가 정말 학생들한테 한 가지를 제대로 요 한 가지는 반드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내신에서 한 문제만 틀리면 다행이죠. 두 문제, 세 문제씩 틀려요. 내신에서 한 문제 틀리면 최소 3.6점, 그래서 최대 4.4점 이 정도 되거든요. 한 문제 점수가. 근데 4점짜리 4점대 점수를 그걸 안 해서 틀리면 저는 정말 이게 뭐냐면 손을 게을리하는 친구나 입을 게을리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 수업 시간에 이제 수업을 들을 때, 그게 뭐 학교 수업이든 뭐 국어 수업이든 아니면 다른 뭐 수업이든 다 이제 비슷한 이제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뭐 질문을 많이 하는 거는 사실상 이제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조금 시작하기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처음부터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반드시 이거는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자기 손으로 지문 옆에다가 체크하고 적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해서 본인이 이 지문을 읽었다고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다가 다시 문제로 와서 다시 그 지문을 찾으면 이미 기억에서 사라져버리는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저는 절대적으로 물론 요게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정도 가면 이것도 간소화해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죠. 예를 들면 중학교 뭐 2, 3학년이라든가 고등학교 1학년 특히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까지도 자기 손으로 그 옆에다가 체크를 하는 거. 지금 뭐 예를 들면 여기 뭐 시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고 문법 문제에서 시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고 거기다가 주체, 높임, 서너머러미. 뭐 그걸 다 쓸 필요는 없어요. 뭐 요 정도만 본인이 문제 풀면서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체크.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정도의 체크인데 그것조차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시험을 볼 때는 한 문제만 풀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최소한 20문제, 뭐 24~5문제까지 이제 50분 안에 푸는 게 아이들이 해야 하는 어떤 시험인데 그 시험 시간에 그걸 하지 않아서 문제에서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막 이렇게 틀리면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많이들 지금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 중에 그런 경험을 제 말을 1년 동안 안 듣다가 1년 동안 안 듣다가 네. 자기가 이제 본인이 1년 동안 경험을 하고, 진짜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 게 왜 하라고 했는지 이제 1년 동안 온갖 상처를 다 받고, 점수 그런 후에 이걸 깨달아서 이제 2학년 때부터 그거를 이제 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런 친구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냐면 점수가 달라지고 등급이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요번에 해운고에서 나온 문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풀었어야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지. 그래서 요 문제를 틀린 학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문제를 예로 들어서. 자, 이거 21번 문제를 볼게요. 1학년 1학기 때 높임법이 이제 시험 문법이었거든요. 그래서 높임법이랑 뭐 주체 높임, 뭐 상대 높임, 객체 높임, 이 높임법에 대한 개념은 이미 우리가 배운 상태고 시험도 다 끝난. 근데 이제 그 높임법에 대한 그 개념을 어디에 적용하느냐? 중세국어에다가 적용을 했을 때, 근데 이제 중세국어에서는 높임의 표현이 지금 현대국어하고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구분하는 문제였는데, 자, 이제 예시가 가나다가 있고, 그죠? 가나다가 있고, 이제 요 부분은, 가나다 요 부분은 교과서 내에 이제 나와 있는 시험 범위에 포함된 요 예시, 가나다에 대한 설명을 가나다라마, 5가지로 이렇게 쪼갰을 때, 요거를, 적절한 거를 이제 5개 중에, 요 5개 중에서 고르는 건데, 사실 이거를, 요 친구는, 이 지금 시험지 친구는 맞았지만, 다른 친구들이 한 명 틀렸단 말이에요. 그 틀린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손으로 뭔가 체크를 했으면 맞출 수 있는 좀 문제였어요. 4점, 지금 이게 배점이 4.3점입니다. 근데 이게 다 배운 거예요. 얘가 이걸 틀린 친구는 이걸 이제 몰라서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사이즈가 조금 이렇게 좀 크고 박스가 이제 보기 박스가 하나, 2개 이렇게 있으면 친구들이 일단 약간 복잡한 이 시각적인 그런 복잡한 모양 이런 것 때문에 정확한 이 이해를 잘 이제 못하는 친구도 있고 당황하는 친구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꾸 손으로 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안 해가지고 자 이제 저 지문을 나 선지를 볼게요. 이거는 사실 하나도 어려운 선지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되게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선생님들도 이제 출제자분들도 이거 문제를 냈을 텐데 여기서 제가 이 친구하고 요거를 이제 오답풀이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썼으면 이 문제를 틀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를 고민했을 때 그 친구도 바로 저한테 했던 말이 이걸 했으면 안 틀렸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 그냥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응? 여기하고 여기에 동그라미. 이렇게 연결만 시켰어도 이게 지금 2타고 2가 이제 상대 높임 선어말음인데 모양이 지금 2개가 있단 말이에요. 중세국어에. 그게 하나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이시 쓰였고 하나는 이거는 이제 이라는 거는 평서문에 쓰이는 상대 높임 선어말음인데 지금 선생님들이 그냥 요거 모양을 원래 나 선지의 요 부분에 이시라고 했어야 사실 맞는 선지가 되는데 이걸 지금 이을 이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 한 글자를 바꿨는데 요거를 체크를 안 해서 지금 정답을 틀렸다. 이거는 지금 이 나 문장은 틀린 문제입니다. 문장입니다. 요런 것들이 다 근본적으로 얘가 이거를 정말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네? 단순한 이 체크. 요 체크만 했었어도 근데 이게 되게 정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문제에서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제가 설명하기 이제 쉬운 수준의 체크. 근데 이것도 좀 잘 안 하고 물론 시험장에서 굉장히 친구들이 이제 긴장하고 뭐 당황하기도 하고 뭐 정신이 없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친구들한테 문제를 풀 때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을 해라. 연습하지 않으면 이거 시험장에서 바로 안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 당연히 점수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애들이 이제 경험치가 부족하고 이제 학원에 와서 애들이 이제 너무 멍 때리고 앉아만 있는 거에 좀 익숙해요. 다른 학원들도 아마 마찬가지, 선생님들 마찬가지 말씀하실 텐데 그렇게 좀 학원만 왔다 갔다 하는 공부로는 이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해결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지만 그러기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분량도 너무 많고 시간은 부족하고 뭐 국어만 하는 것도 아니니까 네? 영어 수학도 뭐 할 거 엄청 많은데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우리가 확실하게 내가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손으로 쓸 수 있는 걸 쓰면서 하는 거. 그거 말고 더 이상 확실한 방법은 없다. 네.